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발표 후 포항 남울릉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용규, 문충은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했고 경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이상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문충은 최용규 예비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22일과 23일 이틀간 포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이 높은 쪽이 경선 후보로 나서고 낮은 쪽은 선대 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자 경선 구도는 답답한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충은 최용규 후보는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당초 3명이 단일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캠프의 아주 고위 관계자분한테 제가 의향을 타진을 했고요. 그랬더니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듣고 이들과 경선을 벌이는 다른 캠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경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이상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부터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이상휘 예비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저와 원팀이 되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병욱 의원, 이상휘 전 춘추관장, 문충은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사자 경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충은 최용규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포항 남울릉 경선은 일단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가 지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주시 지역구 경선이 양자 대결로 결정된 가운데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25명은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고 역대 최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김석기 의원이 당선되면 경주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병길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등 20여 명은 30년 이상 국가 안보 분야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추진력을 갖춘 이승환 예비후보가 새롭게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여행객의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을 방문하는 단체 여행객 30인 이상으로 기관, 단체 또는 여행사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은 80만 원, 대구 경북은 60만 원, 기타 지역은 70만 원이며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여행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틀째입니다. 전공의가 근무하는 큰 병원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규모 병원에 환자가 몰려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환자를 이송하는 119까지 비상이 걸리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둘째 날. 정부 운영 응급 의료 포털에는 병원마다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공지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소아외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진료과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직접 선택하는 119도 치료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화 돌려서 상황 설명하고 받아달라고 저희가 부탁 아니 부탁을 하고 있죠. 겨우 응급실까지 왔지만 치료는 언제 받게 될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아버님이 호흡 곤란해갖고 여기 왔는데 이런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공의가 근무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케어하기 힘든 중환자가 온다든지 평소보다 더 중한 환자가 온다든지 이렇게 트랜스퍼를 갖다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소방당국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응급 환자를 분산하는 이송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구급 상황 관리 인원 및 접수대를 보강하여 실시간으로 환자 이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도별로 환자를 분산 이송하여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차질이 2차 병원으로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포항에서는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세명 기독병원 등 지역 5개 대형 병원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 분만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북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주시 조양동 7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SUV, 택시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자 뒤따르던 택시 등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농촌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질소 비료가 원인인데 비료를 땅속 깊이 주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난 가을에 심은 양파밭입니다. 올봄 수확을 앞두고 추가로 질소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논밭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갈이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 성분 14% 정도는 암모니아로 공기 중에 배출돼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5.9%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면서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비료 깊이주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에 장치를 부착해 25에서 30cm 깊이로 논밭을 갈면서 동시에 비료를 땅속에 심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50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시간당 600평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 깊이주기를 한 결과 암모니아 발생이 노는 100%, 마늘밭은 73.4%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벼 9%, 마늘은 57% 증가했습니다.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추가로 비료를 줘야 하지만 심층 시비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만 줘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력이나 이 경영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9곳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옥수수와 밀 등 다른 작물로도 확대 적용해 저탄소 농업기술 인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눈비가 이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적설량은 울진 금강송면 5.9cm, 울릉태아 5.8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변하는 곳이 있겠고 도로도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해 남부해상에는 최대 초속 16m의 강한 바람과 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돼 해양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포항해경은 항포구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방파제와 갯바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 MBC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보내주신 성금 16억 3,300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포항 MBC에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은 4,716명이었으며 이 같은 동참으로 경북은 목표액 164억 원을 뛰어넘는 193억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가 117도에 도달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울릉군의 고용률이 82.4%로 전국 228개 시, 군, 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위는 청송군으로 81.6%, 전남 신안군은 80.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울릉군은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 특성상 어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꾸준한 데다 관광과 숙박도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고용률 선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안동, 예천, 영덕 등 경북 지역 8개 시군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6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